대전시장의 가격 상승 요인 중에 분양 가격이 상향된 건도 있었고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전매 제한이 있는 것도 있었는데 두 번째 요인, 세 번째 요인으로는 대전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개략적인 얘기를 좀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2019년도 하반기부터 2020년도 상반기 중에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분양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지금 구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전에. 그래서 지금 올 하반기, 2019년도 하반기에 예정된 목동 3구역하고요. 그 다음에 신흥 3구역, 도마변동 8구역. 이 기타 이 지역 외에도 옆에도 지금 차츰차츰 지금 재개발, 재건축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20년도 상반기에도 물론 개발되고 물량이 나오는 지역이 여기 숭어리샘 재개발 지역과 용문 1, 2, 3 재건축 지역이 2020년도 상반기에는 분양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하는데 왜 대전시장이 분양 가격이 상승을 하느냐는 요인을 말씀을 드리자면 재건축, 재개발은 아시겠지만 사업하는데 시행하는데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아파트를 짓는 데는 2, 3년이면 짓지만 그 2, 3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 땅을 일구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사업을 하다가 포기하던 회사들도 있고요. 업체들도 있고요. 시공사, 시행사들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경비가 지금 많이 소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다림,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이라든가 그 지역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분양 가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을 할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분양 가격보다는 조합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거나 방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분양 가격인데요. 이 분양 가격이 기존의 대전에 분양했던 가격보다는 많이 상향이 돼서 처음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도안 신도시 아이파크 분양했던 분양 가격이 1,500대였거든요. 굉장히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은 대성황리에 치러졌던 상황이에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올 하반기 중에도 분양이 될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가 평당 1,400에서 1,500선으로 지금 많은 조합에서 분양을 하겠다고 지금 암암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노후가 되고 낙후가 될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들도 이제 가격이 어느 선에서 보합세를 유지했던 것들이 분양 시장이 이렇게 활발히 움직이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분양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동반 상승할 거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분양 가격은 어쩔 수가 없어요.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좀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게 다 대부분 분양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고요.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대전에는 서구, 유성구, 중구, 동구, 대덕구가 있는데요. 대덕구는 지금 2019년도 6월 이후에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있는 거는 없는 것 같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여기 서구에서 지금 도마동과 용문동과 탐방동 이 세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작년에 한번 시행이 돼서 거기가 분양을 하면서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이 됐고요. 여기는 둔산 상권과 굉장히 근접거리에 있어요. 둔산 상권과 근접거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모든 상권과 편의시설과 대전에서는 둔산이 그래도 가장 핫한 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핫한 지역의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건설사 브랜드가 이편한과 하나, 그 다음에 더샵 리시빌, 자이 아이파크, 더샵 3차 여기는 지금 다 우량건설사, 포스코라는 건설회사, 우량건설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건 세대수가 굉장히 크게 공급이 됩니다. 세종이라든가 그쵸 인근은 사실은 이제 블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작게 형성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꽤 있는데요. 대전의 지금 재건축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 세대수가 거의 2,000세대를 방불케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입지 여건이 둔산 근거리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 브랜드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거기에 또 맞게 기본 아파트 세대수가 잘 받쳐져 있다 보니까 여기가 개발이 되고 분양이 된다고 하면 대전 시민들은 누구나 그 아파트를 공급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왜냐면 대전에 아무리 최근 거라고 하더라도 아파트가 10년 이상 다 됐고요. 특히 여기 서구 지역의 도마동, 용문동, 탐마동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공급된 지가 기본적으로 20년이 다 넘어가요. 그러면 대전 분들도 새 아파트에 살고 싶고 새 아파트를 내가 공급을 받아서 이사를 하고 싶은 게 모든 분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 도마동, 용문동, 탐마동 이쪽 재개발 지역이 되는 지역에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고 하면 아마 과열 시장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요. 지금 2019년도 하반기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거의 접수가 끝나고 뭐 철거 준비도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해서 2019년도 하반기가 빠르면 늦으면 2020년도 상반기 중에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분양한 아이파크 인근으로 해서 도시개발에서 갑천 1블럭과 2블럭 공급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 도시기반공사가 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사업 시행과 뭐 토지는 기본 세팅이 어느 정도는 돼 있으니까 바로 분양 공급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민간 공급이 아닌 도시 공사 공급이다 보니까 분양가는 이제 얼마 전에 했던 아이파크보다는 조금 낮지 않을까 예상을 하지만 낮게 공급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변 시세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반 상승할 거라는 게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 얘기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구가 오래된 아파트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아직은 중구가 그렇게 탁 튀게 돼서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들이 형성이 됐다. 뭐가 딱 중구하면 어느 아파트가 어떻다. 그렇게 딱 띄는 거는 없어요. 대전에서는. 근데 그래도 지금 현재 목동 3구역이나 선화 3구역 같은 경우는 대전 역세권, 대정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포스코랑 계룡에서 여기도 기본 한 1,000세대가 되는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여기는 올 하반기 중에도 여기가 공급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대전에 지금 보시면 공급되는 지역이 몇 군데 지역과 동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일반 아파트 민영 공급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공급이 진행이 될 거고요. 브랜드까지 갖춰져 있고 기본 세대가 갖춰주다 보니까 여기도 역시 과열이 예상이 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대전은 계속적인 호재를 보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전은 그동안은 새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자체라든가 도심이 굉장히 슬럼화가 되고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그걸로 인한 분양가 그 다음에 투자 세력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집값 상승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이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세종은 계속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도 있지만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제받고 있는 세종시로 쏠려있던 모든 관심이 지금은 현재 대전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대전은 지금 현재 인구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본 인구가 다 받쳐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의 기본 실입주자들 매수 세력이 그대로 있고요. 조금 많이 최근 2, 3년 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타지역 주민들의 갭투자 이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 상승장이 이어질 거라는 게 맞는 전문가들과 제 생각도 그렇고요. 광역시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으로 인한 영향이 첫 번째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급 물량이 그동안에 굉장히 부족해서 임대는 항상 부족했던 현장에서 임대 물량은 계속 부족했던 시장을 저도 계속 겪으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전세 임대 매물이 항상 부족해서 임차인들
발령을 받았거나 타 지역에서 대전으로 올 수 있는 상황밖에 없던 분들이 임대를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고, 심지어는 매매 금액보다도 임대 가격이 더 높았던 시장이 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막 몇백 세대를 보유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분들이 이번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양도 차익이라든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보신 분들을 제가 몇 분 알고 계신데, 그분들로 인해서도 계속 가격이 이제 몇 분의 이제 그 많은 물량으로 인한 가격 상승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2000년대 초반에서 거의 10년 동안, 제가 10년이 되면서 거의 10년 주기 영향도 좀 있는 거. 2003년도에서 2006년도, 2008년도 사이에 2006년도 그 정도까지는 가격이 계속 갭 투자분들이 들어오셔서 가격이 조금 상승이 됐었습니다. 대평가된 지역에서. 그러다가 지금 거의 세종으로 쏠림 현상이 생겼다가 지금 2019년도, 2020년 근 10년 주기를 다시 지금 그걸로 타고 있는 영향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대전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집값은 계속 상승할 거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세종이 계속 묶여 있는 한 그 대전은 풍선 효과를 계속 볼 수 있을 거라는 게 제 판단 예상이고요. 세종에 투자하실 때랑 대전에 투자하실 때, 제가 여기는 지금 전국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서울은 서울만의 투자 특징이 있어요. 서울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서울은 어떠한 부분에 어떤 지역에 어떤 게 투자 특징이 있는 것처럼 대전만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도 대전만의 투자 특징이 있는 거를 잘 감안을 하셔서 대전 지역에 있는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전과 또 다른 세종도 세종만의 투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투자 특징을 잘 감안하셔서 보셔서 대전과 세종의 특징이 있는 상황을 잘 판단을 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전 지역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제가 오늘은 되게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대전과 세종이 계속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수시로 영상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은 세종보다는 대전이 이슈가 됐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대전은 2020년도까지는 굉장히 호황이 될 거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세종 전문가 정진숙이었습니다.